달라방 정보큐 수요일에는 교통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눕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승차한 상태에서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루는요,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보행사고와 차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지난 2016년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376곳이나 되는데 안전 기준은 전무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9일 보행인 보호기능 강화와 또 보행시설물과 반사경 차량 진입 억제 말뚝 등이 설치되는 이런 안전 의무화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네, 네. 이 드라이브스루 하면 그 차 안에서 이제 음식 주문하는 거잖아요. 물건 그렇습니다. 사기 위해서. 이 구간 보행 사고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 컸는데 네, 이에 네.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는 건가요? 네, 말씀처럼 도로에서 보도를 지나지만요, 보행인을 위한 안전 조치는 그동안 배제가 됐었죠. 차에서 구매하고 바로 빠져나가면 주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교통 체증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행인 사이를 비집고 다시 본선으로 진입할 때는 아주 위험한 여러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죠. 예. 제도만 도입이 됐지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는 시건장치가 누락된 이런 미흡한 정책과 제도적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는 29일에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보행자들이 받게 되는 위험, 또 네. 사고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업주는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승차 구매점인 드라이브스루 등 자동차 출입이 잦은 상업장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들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화됐습니다. 예. 관련 규정이 포함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요,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 등 보행시설물도 필수입니다. 여기에 그 선진국처럼 표지판과 조명, 펜스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안전시설 의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5월 29일이 이제 뭐 다음 주네요, 벌써. 네, 다음 맞습니다. 주부터는 보행 시설물 의무 설치 확보가 돼서 아무래도 위험도가 좀 해소가 되겠네요. 네, 도로 조명 허가를 받으면 도로 조명지의 진출입로와 또 출입로에 두 가지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 저감 방지턱과 횡단, 또 교통안전판 설치에 더해서 차량 진출입 시 위험을 알려주는, 그리고 또 인지시켜주는요, 경보장치와 신호기 같은 중요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비록 늦었지만 바른 규정을 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입니다. 진출입로 등에 설치되는 시선유도 시설과요, 또 방어 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같은 이런 도로안전시설이 어느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본선에 진입하는 안전도 상대적으로 비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그 규정과 제도가 왜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네, 차량 탑승객의 음식과 음료 등을 파는 일명 드라이브스루는 193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나 국내에는 1992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기초단체단체의 도로를 조명하는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심지어 안전한 그 통학 공간 확보 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출입문부터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제도까지 침해할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비난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위협할 정도였다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2016년 8월 그 보행자 안전대책의 시급함을 조사한 설문이 발표됐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반사경조차 제대로 설치 안 된 매장 수는 376곳이나 됐지만 식품 적객업소 신고와 또 도로조명 허가로 보도 횡단이 가능했던 게 결국 화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나 일본의 안전 우선 정책과는 달리 진출입 안전을 위한 별도 대책이 아예 전무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무했다,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도 이제 국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면은 네. 또 보류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2016년 8월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한다는 설문조사 발표에 있어도 지적이 됐었죠. 500명의 이용 경험자 중 37.8%인 189명이 차량 인도 진출입 위험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사고를 경험한 60명 중 29명은요, 차 사고를,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보행 사고를 당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2017년 10월 조경태 의원께서도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 무방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를 밝혔었죠. 그리고 도로법과 도로안전법, 여기에 이제 식품위생법을 비롯해서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이 중점 대상으로 표적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건축법과 주차장법까지 연동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점에서 이런 중대 문제를 방치만 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012년 9월 국내 1호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낸 스타벅스는요, 5년 만에 117개의 매장을 개설했지만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천태만상 이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진출입로 크기나 너비는 물론이고요, 안전장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까지 없다 보니까 일부 안전장치 오류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주유소 세차장과 폭 5m 정도의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던 한 롯데리아 그 매장에서는요, 세차 후 출고하는 차와 매장에서 나오는 차 동선이 겹치는 이런 위험에다가 출차주의 경고까지도 인도를 차가 침범한 뒤에 울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어떻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선진국은 노상되기도 못하는데요. 국회 행정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스쿨존과 통학로에 위치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전국 98곳으로 2014년 비해 2배가 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한 공터 등에 설치되고 있는 노외 주차장 기준은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키웠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출구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높이 1.4m 지점에서 좌우각 약 60도 시야 범위를 보행자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조항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